정치는 만만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과 민심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야 만만. 앞서 저희가 공지해드린 대로 오늘 여야 만만이 마지막 회입니다. 그러니까 아쉬워요. 마지막이라기보다 잠시 쉬어가는. 그래요? 왜냐하면 다시 저희가 또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튼 시즌 1은 오늘이 마지막인데 그렇습니다. 시즌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와주신 두 분께 좀 소개를 좀 멋지게 좀 부탁드리려고 해요. 준비하신 거 아니고? 제가 준비한 게 아니고 각자들이 하셔야죠. 저희 오른쪽에는 우리 김민주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오산 사람 김민주는 민주당 김민주입니다. 오늘 끝이에요? 모르고 왔는데? 잠시 쉬어가는 거. 잠시 쉬어가는 거. 그리고 저희 왼쪽에는 신주호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주호입니다. 오늘 마지막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저희가 국민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당명에 걸맞는 행보를 보일 수 있도록 저도 미력하게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요, 항상 핵심에 계시더라고. 어딘가 핵심에. 아닙니다.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지금. 곧 대선도 있으니까 또 대선 특집으로 불러주십시오. 근데 대선이 곧 있을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치러질지는 바로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작됐어 어떻게? 그러니까요. 여튼 우리 김민주 전 부대변인님 이제 오산을 이제 계속 강조하시고 계시고요. 우리 신주 전 부대변인님께서는 이제 국민의 힘의 어떤 당의 사랑 그거를 아낌없이 또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마지막처럼 얘기하지 마요. 알겠습니다. 좀 더 얘기하면 저 울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다음 주에 연락할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본론 들어갈까요? 들어갈까요? 그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을 끝으로 모든 변론이 끝났습니다. 우선은 뭐 총평은 지난주에도 계속 들었으니까 어제 것만 11차 변론 총평 한번 들어볼까요? 신주호 부대변인님? 어제 예상했던 것보다 대통령께서 이제 더 전향된 모습을 전 보이셨다고 평가합니다. 전향된? 네, 기본적으로 뭐 사과 이거는 뭐 하실 거다 이런 예상이 많았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탄핵 심판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도 미리 국민들께 말씀을 올렸거든요. 중요한 것이 이제 그거죠.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자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리고 정치 개혁을 하나의 사명으로 완수하겠다. 그건 뭐냐면 대통령직에 대한 그 미련을 버리고 지금 국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그리고 정치권 안팎에서도 많이 그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개헌에 대한 말씀을 포괄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제 말씀으로 있어서 하나의 분기점이 됐다고 평가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았었는데 이제 탄핵 기각 의견을 가진 재판관들도 사실 존재했을 것이거든요. 근데 그 재판관들의 부담을 상당히 덜어줬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평의에 평의를 거치겠지만 지금 대통령께서 대통령직에 복귀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인 만큼 탄핵 심판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헌재 그 재판정이 어떤 뭔가 딜을 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딜을 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헌법 자체가 정치의 그 합의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어제 임기까지 내려놓겠다, 임기를 단축하겠다라고 하면서 개헌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국민적인 이제 합의 맞다, 국민들께서도 그것에 부합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여론이 확산하면은 헌법재판관들께서도 그거에 압력을 안 느낄 수가 없어요. 헌재 올라갔을 때 처음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법적인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론도 사실 무시할 수 없다. 지금 12월부터 지금까지 많이 좀 바뀌긴 했잖아요. 그런 게 좀 저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그러니까 탄핵 심판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하고 하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라고 오해를 하시지만 탄핵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정치적 재판이고 정치의 과정입니다. 탄핵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정치라고 하는 게 이제 민의를 수렴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적에 대통령의 어제 발언, 어제 최후 진술로 국민들의 그 여론이 더 이제 그 활력을 받는다고 하면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민주 부대변인님, 좀 오래 기다리셨어요. 괜찮습니다. 오늘이 또 끝이라고 하니까 편하게. 저는 참 부끄럽다, 창피하다. 어떻게 저런 사람의
그 저 정도의 식견을 가진 사람을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뽑았으며 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저 정도 수준을 조금 단어는 좀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일만 열면 거짓말. 너무 충격이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뉴스 보면서 왔지만 윤상현에게 전화했다.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이니까 내가 김영선 얘기했다. 이게 녹취가 또 발표가 됐잖아요. 예. 근데 작년 11월에 자기는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인지도 몰랐다. 대국민 앞에서 그런 말을 했었어요. 예. 공관위원장인지도 몰랐다. 자기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근데 오늘 녹취로 정확히 들렸잖아요. 윤상현 공관위원장이니까 자기가 전화하겠다. 예. 이렇게 거짓말 대국민 앞에서도 거짓말하는 사람의 말을 어디부터 믿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예. 부끄럽다. 이제 그리고 사고 방식이 완전히 쌍팔년도에 머물러 있어요. 예. 야당 44번, 간첩 25번. 그냥 이 양반은 이 생각인 거예요.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간첩들이 우리나라에 침투해서 우리나라 민주당과 손을 잡고 자기를 갖다가 체제를 전복하려고는 불순 반국가 세력이란 이 어디 좀 진짜 말도 안 되는 옛날의 색깔론. 예. 아니 이거를 지금 2024년도에 믿고 있었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이걸로 국회에 군대를 보냈다는 것. 77페이지 중에 거의 60페이지가 이 내용으로 다 차 있었어요. 예. 정말 좀 위험하고 위험했던 사람을 빨리 파면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예. 저희 이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군사 그 국방비를 약화시켰다고 하는데 첫 50조 국방 예산을 확보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예. 국방비 예산을 대폭 늘려서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갖다가 세계 5위 수준까지 올린 것도 문재인 정부예요. 정말로 북한과 내통했던 거는 누굽니까? 북한과 내통해서 우리나라 군인들한테 젊은 군인들한테 총 쏴달라고 했던 국민의힘 전신이 북한과 내통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번에도 노상원의 메모를 보면 북한과 내통해서 우리나라 500명씩 10차례 뭐 수거의 대상을 북한을 이용해 갖고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들이 몽골에서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본 거고 또 그날 안 막았대요. 제가 국회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를 막았던 거는 그럼 누굽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 우리 김민주 부대변인님이 오늘 마지막 회라고 너무 말을 세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다 우리 시즌 2 안 열린다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좀 가라앉게 조금 좀 해주시고요. 네네. 아니 또 각자 입장에서 주장하는 바가 있긴 하니까요. 근데 이제 반대로 약간 국방을 또 걱정하는 반대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금 뉴스에 나오는 뭐 하이브리드 전쟁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예. 하이브리드전 그런 거는 이제 일부 음모론자들의 궤변이고 중요한 것이 북한의 그런 지령을 받은 그런 간첩들이 없었느냐 아니거든요. 민노총에서 간첩 혐의로 지금 유죄 판정을 받은 분들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최근에 그런 것들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막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김민주 대변인께서 하신 말씀에 몇 가지 좀 팩트 체크를 하자면 문재인 정권에서 국방비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그것이 국방력을 실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예산이 확대된 게 아니에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우리 문재인 정부 때 병사들 월급이 거의 2배, 3배 뛰지 않았습니까? 많이 올랐죠. 그 인건비가 대다수입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마치 문재인 정권에서 신경 써가지고 국방비를 대폭 투입해서 우리의 실질적인 군사력이 늘어났다. 실질적인 국방력이 확대됐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통계의 오류를 교묘하게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국방력이 이제 세계 5위인데 그중에서 가장 해군과 공군력보다 육군력이 저희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면 육군을 구성하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병사예요. 병사의 사기 진작이라는 거는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국방에서 늘어났다는 건 인건비 그거를 기본적으로 이게 가장 가야 된다. 가장 저희의 치적입니다. 치적이고 그다음에 저희
킬체인이라고 하는데 저희 그 북한의 방사포를 무력화할 수 있는 천무. 예. 예. 이거 문재인 정부 때 미국의 반대도 무릅쓰고 굉장히 훌륭한 무기를 만들어서 또 일부 수출도 하고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기 이거 다 문재인 정부 때 방위 산업으로 히트친 상품이죠. 예, 뭐 지금도 알겠습니다. 많이 수출되고 있긴 하지만 너무 얘기가 지금 딴 데로 가고 있어요. 방위 산업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핸들을 막 지금 돌리고 있어요, 제가. 예. 지금 하는 느낌이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여기 어쨌든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던 네네. 거고 의견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그 윤석열 대통령 그 변호인단이 좀 잘했다고 보세요?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한번 좀 내려주세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막 그 심판정에서도 막 좀 약간 좀 언성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말하지 못하게 변호인단을 만류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이 됐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지금 사실상 끝나고 선고만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내란죄 혐의에 있어서 형사재판을 또 해야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려면 지금 변호인단 싹 바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변호인단들 전략이 없어요. 전략이 없고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사실로 확인되지도 않은 그 한 거의 찌라시 같은 언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오키나와의 뭐 중국인들이 뭐 체포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정상입니까? 저는 지금 변호인단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그것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예. 변호인단들은 교체해야 됩니다. 제가 그 지점이 어디서 하나 확실하게 느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그 변론 기일 중에 예. 선관위의 군은 내가 투입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선관위라고 하는 헌법기관이잖아요. 근데 헌법기관에 군을 보냈다. 이건 뭐냐면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했었다라는 목적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자백한 거죠. 네, 자백처럼 자기 고백. 자백처럼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런 어떻게 보면 지금 형사재판정으로 하면 피고인인데 피고인이 그렇게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면은 변호인단들이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이게 이런 거예요.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 누구든지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가 있고 안 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명백히 주어진 권한입니다. 근데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해야 되는데 선관위의 군대는 내가 보냈다 이 얘기를 변호인단들이 듣고만 있어요. 이건 대통령 탄핵에 지금 변호인단들이 기름을 끼얹은 거나 다름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변론기를 쭉 지켜봤을 적에 만약에 형사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려고 한다면 예. 지금이라도 변호인단을 대거 교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김민주 부대변인님. 뭐 짧게 얘기하면 예. 그 변호인 중에 한 분이 재판 중에 헌재 재판 중에 예. 헌재가 그 검찰 조서 채택한 거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그냥 뛰쳐나갔어요. 맞아요. 아,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아는 변호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했더니 뭐 화장실 급해도 허락 맞고 간대요. 보통. 되게 이례적인 성향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 변호인분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걸로 본인도 유튜브 스타가 되려고 하는 건지 좀 헷갈릴 때가 좀 있죠. 근데 그분이 네. 제가 알기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노무현 대통령 또 대리인이시기도 했거든요. 헌법재판관. 예, 헌법재판관 네. 출신이고 그러니까 아마 의도적인 거지 아니, 않았을까? 좀, 예. 뭐 후배들이고 하니까 좀 무시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본인의 의견을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기 예. 때문에 항의 드린, 차원이죠. 예, 예. 말씀이었습니다. 예. 예, 우리 3부 끝나기 전에 요거 하나만 더 여쭙고 가죠. 네. 예, 좀 심판 결과 이제 2주 후에 나오겠죠. 그제 보통 예전 그 전직 대통령 사례를 보면 탄핵 심판 최종 결과는 한 2주 후에 나올 것 같은데 네.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거 재밌게 하면 또 그러니까 그래요. 재밌게 해야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재밌게 할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예.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2주 안팎의 네. 시점에서 나왔는데 14일, 11일 이번에 요거더라고요.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제가 길어져요? 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어제 대통령의 최종 진술 때문에 국민적인 여론이 반등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직까지도 이렇게 포기하겠다라는 심정으로 최종 진술을 했는데
과연 우리가 굳이 탄핵까지 시켜야 되느냐 이런 여론이 이제 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버리다 보면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이 누가 기각, 누가 인용 결정을 내렸는지 공개를 안 했지만 이제부터 공개가 되잖아요. 예.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8대 0이 안 되면 국론이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렇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제가 보기에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서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일치된 견해를 내놓을 거예요. 인용이든 기각이든. 예. 그런데 그게 어제 중요하죠. 대통령의 최종 진술로 국민 여론이 이렇게 좀 반등할 기미가 보인다라고 하면은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그래 우리가 굳이 대통령을 파면해야 되나? 네. 예.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대통령은 파면을 받아들인 거나 다름없거든요. 예. 몇 달이 됐든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그런 만큼 우리가 굳이 지금 파면할 필요가 있을까? 어찌 됐든 이분은 개헌이나 이런 정치개혁 과제가 완수되면은 예. 향후에 뭐 3달이든 4달이든 금방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뿐인데 그 기간을 굳이 우리가 이렇게 단축시킬 필요가 있을까라는 예. 공감대가 형성이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토론할 거리가 많아지는 것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오. 8대 0이라는 만장일치된 견해를 내놓기 위해서 예. 아마 상당히 많이 공을 들이지 않을까. 아. 그래서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약간 설득당했어요 지금. 네. 어찌됐든 저는 인용이든 파면이든 인용이든 기각이든 8대 0 만장일치로 견해를 내놔야 된다. 네. 그래야지 국론 분열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미주 부대변인님. 예. 8대 0 만장일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공감하죠. 같아요. 예. 공감하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렇게 선동을 해서 국론이 분열되는 거를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헌재의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잖아요. 어제. 예. 참 부적절한데 그나마 헌재가 우리나라의 마지막 최후의 근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8대 0의 판결을 내리겠죠. 평의는 이제 의논을 하면서 이제 그 정리를 합니다. 판결문을. 예. 근데 지금 쟁점이 모두 4개이죠. 지금까지 보면은. 근데 그 4개가 지금 증거들이 대부분 명백한 거잖아요. 절차. 그러니까 그날 계엄의 목적과 절차. 예. 그다음에 포고령. 음. 국회 군대 보낸 거. 예. 선관위에 군대 보낸 거. 근데 본인이 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자백도 했기 때문에 평의하고 추가적으로 논의하면 한 6번 정도 평의가 갈 가능성이 많은데 보통 6번 정도 6번에서 했었나요? 8번 하는데 이번에는 쟁점이 이미 정리된 게 많기 때문에 6번 예상한다고 하면은 뭐 이 연휴 3월 1, 2, 3 때까지 달리시면 뭐 3월 10일 이전에도 나올 수 있지만 예.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3월 뭐 한 15일 뭐이 정도 중순 예상하는 게 보통 예상들을 많이 하시고 있고요. 예.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으로 구할 수 있는 거는 그 파면의 배우자인 중국 대사관을 쳐들어간 캡틴 코리아나 예. 트럼프가 보낸 항공모함에 출동한 미군이 구출하지 않으면 어렵다.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셔가지고 묻는 타이밍을 놓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또 의견이 갈리는데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 4부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